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자격시험 대비 실전 문제풀이 과정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의 실전 문제들 어떤 문제들이었을까요? 1번부터 20번까지 OX 문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유가증권 시장에서 주식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증권거래소 세금 내야 되죠. 위탁수수료도 내야 됩니다. 자, 증권거래소는 딱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몇 퍼센트입니까? 0.3%가 아니라 0.18%죠. 네, 매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죠. 매도자에게 매도 금액의 0.18%를 증권거래소로 징수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X가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023년 보험부채 시가평가 회계 기준인 IFRS 17이 도입이 되었죠. 그래서 보험부채 평가 기준이 이 IFRS 17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원가 기준에서 시가 기준으로 변경되었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이죠.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게 2024년 교재부터 바뀐 내용인데 이번에 저도 처음 문제가 이렇게 나왔구나라는 것을 봤습니다. 시가 기준으로 변경되었다.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계약자는 해약 환급금의 일정 범위 내에서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중도 인출 가능하죠. 그게 바로 유니버셜 기능입니다. 자, 어떤 범위냐? 기납입 보험료가 아니라 해약 환급금의 일정 범위. 맞는 내용이죠. 정답 O가 되겠습니다. 4번. 동일한 변액 보험에서 동등한 보험료가 투입됐을 때, 월납인 경우에는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같다고 보겠죠. 그래서 동일한 보험료가 투입이 되었을 때 특별계정 기준 가격이 낮았다. 즉 사는 가격이 낮다는 거죠. 그럼 똑같은 금액으로 가격이 낮다라는 것을 많이 살 수 있죠. 그래서 기준 가격이 높을 경우에 환산되는 보유자 수보다 더 많이 살 수 있습니다. 보유자 수는 크다. 얘가 바로 많이 살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O가 되겠습니다. 5번 문제부터 사지선다형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금융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찾아보겠습니다. 자, 금리 변동 시에 가격 변동폭이 크다. 단기금융시장과 항상 비교되는 게 뭡니까? 얘가 이제 장기금융시장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장기금융시장은 금융상품의 만기가 1년 이상, 단기는 1년 이내죠. 그래서 장기가 훨씬 더 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금리가 조금 변동하더라도 만기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체 가격 변동폭은 장기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 훨씬 더 크죠. 그래서 금리 변동 시 가격 변동폭이 크다 그랬으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업보험, 자산유동화 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기업보험은 단기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 맞죠. 자산유동화 증권, 주식채권은 장기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2번도 일단 틀린 내용이고요. 자본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금융시장에 대한 설명이고요. 단기금융시장은 자금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동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통상 만기 1년 미만의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을 우리가 단기금융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금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물가 변동 고려 여부에 따라 표면금리와 실효금리로 구별이 되는 것이 아니죠. 뭘로 구별이 됩니까? 명목금리와 실질금리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물가 변동 고려를 하지 않으면 명목금리죠. 그 다음에 물가 변동 고려를 하게 되면 실질금리가 됩니다. 그래서 명목금리에다가 물가 상승률을 뺀 금리가 바로 실질금리가 되겠습니다. 1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고요. 2번,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차감한 금리를 말한다.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죠. 금리의 변동은 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을 합니다.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르면 빌려주려고 하는 사람은 많이 생기겠지만 빌리려고 하는 사람은 줄어들겠죠. 이런 식으로 공급을 결정합니다. 금리 간 수준 비교는 실효 금리를 기준으로
예, 그래서 뭐 복리 효과 이런 것들 달리냐, 뭐 월복리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세전이냐, 세후냐, 자 이런 것들 다 고려한 금리가 실효금리죠. 그래서 어느 상품의 금리가 더 높냐, 낮냐를 얘기를 할 때는 우리는 실효금리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다음 7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알맞은 것은 표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누구의 명의로 하든 타인의 계산으로, 남의 계산으로, 예, 그러니까 자기는 리스크를 안 진다는 거죠. 는 금융상품의 매도, 매수,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 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 금융투자업자의 중요한 업무 중에 어떤 업무에 해당이 되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자, 자기의 계산이면 자기의 리스크로 거래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투자 매매업이죠. 타인의 계산은요. 투자 중개업이 바로 타인의 계산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집합투자업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펀드 업무라고 봐지는 거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주식과 관련된 설명으로 맞는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우선주는 자녀재산 분배 등에서 우선적인 지위가 인정되는 주식이다. 이게 바로 우선주에 대한 설명이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3번, 4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기업 공개는 신주 공모뿐만 아니고요. 구주 매출로도 이루어집니다. 두 가지 혼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주 공모만으로 이루어진다.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유상증자는 실질적인 재산의 증가를 가져오고요. 주식 수도 증가를 하는 것이 유상증자죠. 예, 무상증자는요. 실질적인 재산의 증가는 없고 주식 수만 늘어난다. 얘가 무상증자입니다. 그죠? 4번 자사주 매입은 유상증자의 효과와 동일하다. 자사주 매입은 자기 회사 주식을 시장에 있는 주식시장에 있는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이는 거죠. 유상증자는요. 예, 돈을 받고 자본금을 늘리는 신주를 발행하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실은 서로 기준이 다르죠. 그래서 뭐 효과 동일하다 그러면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한번 살펴보죠. 다음 표의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어떤 내용인가요? 되게 기네요. 주식 매매 체결 원칙이라고 하면 가, 시, 위, 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격 우선, 시간 우선, 위탁매매 우선, 그 다음에 대량 우선, 수량 우선, 배분의 원칙 이 네 가지인데 이 중에서 괄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동시효과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원칙이 무엇이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네요. 내용은 되게 많지만 예, 동시효과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 자, 동시효과는 뭡니까? 일정한 시간 동안 매도 매수 주문을 받아가지고 가중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오나 늦게 오나 실은 그 시간대에 주문된 접수를 가지고 다 동일하게 가중평균으로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시간 우선의 원칙은 동시효과에서 적용을 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10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채권 수익률과 채권의 가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문장 하나씩 살펴보죠. 표면금리가 낮아요. 금리가 낮으면 채권 수익률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의 변동폭은 높아지죠. 자, 표면금리 1%와 10%짜리. 똑같은 1%가 변동하더라도 1%짜리는 2배가 오른 거고요. 10%짜리가 11%가 됐다는 것은 가격은 10%밖에 안 오른 거죠. 그래서 표면금리가 낮다는 것은 가격 변동폭이 커질 수 있다. 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3번, 4번은 어떤 내용일까요? 만기가 길어지면 채권 수익률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의 변동률도 높아지죠. 만기 전체에 다 영향을 미치니까 채권 수익률과 채권 가격은 반비례한다. 얘도 맞고요.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으면 부도가 날 수도 있다. 그러면 당연히 높은 가격, 즉 금리를 많이 줘야 밀려주겠죠. 채권 수익률은 상승한다. 얘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세금의 종류별 과세 형태 및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세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한다. 이것이 문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거죠. 분류과세하는 소득은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왜 분류과세를 합니까?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졌지만 발생은 일시 한꺼번에 하죠. 그래서 분류과세합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자, 1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2번은요.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이 3천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이죠. 예,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은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2번이 일단 틀린 정답이 되겠네요. 자, 3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번 지문.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유형별 포괄주의 적용하죠. 그 이후의 소득은 개인소득세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증여 상속은 완전 포괄주의까지 기억을 해 두시고요. 법인소득은 순자산 증가설, 이거 다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유형별 포괄주의. 이자와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과세 원칙이죠. 과세 대상과 유사한 것이라면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경우에도 과세하는 방식을 말한다. 새로운 신규 상품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얘가 이자소득인가 배당소득인가 헷갈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유사한 성격이면 다 과세를 하겠다. 이게 바로 유형별 포괄주의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비과세 종합저축. 비과세 종합저축의 가입 한도는 얼마입니까? 이거 뭐 암기해 주셔야 되겠죠. 얘는 단독 문제로는 이렇게 잘 안 나왔는데 이번에 나왔네요. 요거는 지문으로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정답은 5천만 원이죠. 한 명당 가입 한도는 비과세 종합저축의 가입 한도는 5천만 원이다.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보험료에 해당하는 것은 부가보험료 문제가 또 최근에 자주 좀 보이네요. 자, 부가보험료는 어떤 겁니까? 신계약비 같은 사업과 관련된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정 사업 비율에 의하여 산출된 보험료. 얘가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정 위험률을 기초로 했으니까 위험보험료가 될 것 같고요. 중도 만기 보험금 등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재원이 되는 보험료는 저축보험료가 되겠죠.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를 합한 것을 우리가 순보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다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 순보험료에 대한 설명이고요. 부가보험료에 대한 설명은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생명보험 표준 약관상 변경할 수, 거의 대부분 다 변경할 수 있죠. 근데 변경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피보험자 변경 안 됩니다. 변액 유니버셜 보험 기간, 얘는 무조건 종신이에요. 이 두 가지는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2번 피보험자 변경 안 됩니다. 15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의 보험차익 비과세. 보험차익 비과세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시납, 월적립식, 종신형 이 세 가지의 요건을 여러분께서 구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섞어놓고 이렇게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계약자 한 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1억 원 이하일 거. 얘는 어떤 보험계약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이냐. 얘는 일시납이죠. 일시납. 그 다음에 2번 50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보험금 등을 연금으로 지급받을 거. 자, 얘는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 50세가 아니라 55세죠. 55세. 55세 이후부터 나야 됩니다. 3번 최초 납입일로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해야 될 거. 얘는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얘도 틀렸고요. 일단 정답은 4번이네요. 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으로서 최초 연금 지급 개시 이후 사망일 전까지 중도의 계약을 해지할 수 없을 것. 얘가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의 비과세 차이 요건,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상속금융재산이 8천만 원인 경우
예, 금융자산 상속 공제액으로 알맞은 것은 예, 제가 버튼을 잘못 눌러서 정답이 나와버렸네요. 자, 기준은 2천만 원 이하. 얘는 전액이죠. 전액. 그 다음에 2천만 원에서부터 1억 원 이하. 얘는 2천만 원. 그럼 1억 이하 2억까지는 얼마입니까? 곱하기 20%.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죠? 그래서 8천만 원은 2천만 원에서부터 1억 원 이 구간이죠. 그래서 2천만 원을 금융자산 상속공제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1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틀린 거 찾는 거네요. 1번 투자신탁의 수익증권과 유산자산운용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의 적용도 받습니다. 2번 변액보험 판매 자격자만 모집할 수 있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 못하죠. 3번 납입보험료의 일부만 유가증권 등에 투자를 합니다. 1, 2, 3번 다 맞는 내용이네요. 4번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뭐가 틀렸는지 살펴보죠. 투자 실적이 좋을 경우 산출 이율과의 차이로 발생한 이익을 보험회사에 배분한다. 변액보험은 실적배당형이고요. 누가 다 책임을 집니까? 계약자가 책임지죠. 그래서 이익을 보험회사에 배분한다. 이 내용만으로도 실은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투자이익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모두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의 상품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건 찾는 문제네요. 1번 변액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희번보험금 플러스 변동보험금이죠. 그래서 합한 금액으로 지급된다. 얘는 맞는 내용입니다. 2번 현재 판매되고 있는 변액 유니버셜 보험 보장형은 변동보험금 없이 예, 기본보험금만 있는 형태가 대부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때 기본보험금이나 계약자 적립액의 일정 비율 기납입 보험료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이런 형태가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2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3번 변액연금보험은 최저사망보험금을 최저보증하는데 기본보험금으로 보증을 하고 있다. 기본보험금으로 최저사망보험금을 보증하는 변액보험은 보장성 보험이죠. 그래서 변액종신, 변액유니버셜, 보장형은 기본보험금으로 최저사망보험금을 보증하지만 변액연금보험은요. 기납입보험료로 보증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운영실적이 나쁠 경우 당연히 마이너스 변동보험금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기납입보험료보다 계약자 적립액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의 보장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보험의 본질적인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저사망보험금 보증하죠. 그래서 보증료도 부과를 합니다. 보증을 받는 만큼 보증료 부과하죠. 1번 일단 틀렸고요. 2번 변액 유니버셜 보험 보장형의 변동보험금은 일시납 보험 추가 가입 방법으로 계산을 하죠. 그죠? 보장성, 예, 변액보험인 변액종신보험, 변액 유니버셜 보장형은 일시납 보험 추가 가입 방법으로 변동보험금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2번이 맞는 것 같네요. 자, 3번, 4번은 어떤 내용이 틀렸는지 한번 보죠. 변액 유니버셜 보험 적립형, 저축성이죠. 최저사망보험금으로 변동보험금을 최저 보증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변액연금보험과 동일하게 기납입보험료를 최저 보증합니다. 4번,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은, 보증비용은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를 하죠. 차감을 하죠. 두 가지를 반대로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 변액종신보험 상품의 특징으로 맞는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변액종신보험은 연금전환 특약 당연히 확인할 수 있죠. 이건 종신보험으로서도의 특징에 해당이 됩니다. 2번, 변액종신보험은 일시납으로 보험료 납입할 수 있잖아요. 월납 아니면 일시납 다 할 수 있죠. 3번, 변액종신보험의 변동보험금은 매월 누적되지 않고 새롭게 계산이 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죠. 4번, 변액종신보험은 저축성 보험이 아니라 보장성 보험이죠. 보장성 보험으로 보험료 납입 시 세액공제 가능하죠.
가능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일단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20번까지 여러분과 함께 했고요. 저는 잠시 후에 두 번째 시간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